수현 씨, 녹화 시작했어. 네, 이제 반갑습니다. 이제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청년사회진척 프로젝트 청사진을 큰 박수로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네. 제가 전국적으로 강의를 가다 보면은 전국별로, 구별로, 지역별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서울 쪽이나 전라도 쪽이나. 근데 부산 쪽에 특징이 하나 있는데요. 반응이 없습니다. 되게 조용해요. 이상하게 술만 먹으면 제일 시끄러운데 그게 마음속으로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다. 네. 마음속으로 많은 호응을 하는데 겉으로 안 하는 게 좀 특징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시작하기에 앞서서 약간의 몸풀기로 하나 부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반응 A라고 외치면은 박수 한번 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나요? 자, 반응 A. 네, 더 크게. 네. 좋습니다. 그러나 반응 B라고 하면은 이해 감탄.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반응 B. 자, 반응 C는 박수와 함께 한호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반응 C.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021년도 작년에 처음으로 청사진을 만들었었습니다. 이때만 해도 저희가 한 60명 모집에 120명 정도 왔었고 좀 어느 정도 사람들이 이런 걸 많이 바라고 있었구나 이런 니즈를 알 수 있었는데 이때만 해도 솔직히 조금 아직 실적도 없었고 자신감도 좀 부족했었기 때문에 저희는 아주 겸손한 태도로 예,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좀 이런 태도였어요. 그러나 안 오지. 이럴 때가 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방역 아이디어 공모전 1위 최우 수상, 부산 경남지역 모험 대상, 2021년 제주 지역 수상 수상을 해가지고 장려상 해가지고 부산 건축제 부산관광 장려상, 경성대학교 기업 분석 공모전 우수상 이렇게 해서 총 43번의 도전을 했었고 21번의 수상을 했었습니다. 거의 50%죠. 그래서 1680원의 상금을 받기도 했었습니다. 반응 C. 너무 기계적이네요. 네, 알아서 나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는 좀 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이제 믿고 따라오시면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긴가민가하면서 왔을 거예요. 여기 와서 내가 많은 걸 배울 수 있겠나, 얻어갈 수 있겠나, 긴가민가한 거를 저희는 실적으로 보여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믿고 따라오시면은 여러분들의 인생에 돛을 달아드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지원서를 하나하나 다 읽어봤었어요. 대충 내용이 공모전을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몰랐다 이런 내용이 있었고요. 특정 분야의 팀원을 구하지 못했다. 내가 아이디어는 있는데 어떤 영상을 만들고 싶은데 내가 영상을 만들 수가 없어. 그래서 포기했었고 혼자 그래도 열심히 했는데 떨어졌었고 그 이유를 몰라서 너무 답답했었다. 그래서 이런 잠시만요. 하울링이 울리는데 소리가 거기 네네, 이제 소리 잘 들리시죠? 네, 이러한 이유로 많이 답답해하는 사람들이 많았었습니다. 근데 저도 그랬어요. 저도 대학생 때 도전은 하고 싶은데 내가 경험이 없으니까 뭐부터 해야 되지? 그리고 정보를 어디서 얻지? 서울 지역과 진짜 부산 지역이 차이가 엄청납니다. 서울 쪽에는 1학년 때부터 공모전 엄청 준비하거든요. 선배들이 다 한 번씩 공모전 해봤었고 근데 딱 부산이 제2의 도시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공모전 해본 사람이 많이 없어서 그런 선배들의 조언을 얻을 때도 많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열정은 있는데 나 혼자 하려니 너무 힘든데 팀을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나와 같은 고민을 하는 사람이 여러분 주위에 같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에 이 프로그램을 기획하게 됐고요. 자, 이제 앞으로 우리 공모전 커뮤니티의 다양성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초 실력, 여러분들이 실력 차이는 조금씩 다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거의 제로 베이스에서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지금까지는 뭐 팀원 활동이나 학교에서 과제나 이런 걸 해왔겠지만 아주 미미한 수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기초 실력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공모전 특강이 총 8회 준비되어 있고요. 그리고 혼자 못하니까 팀 결성을 해드립니다. 내가 만약에 기획가인데 나는 뭐 디자인 쪽으로 좀 도움을 받고 싶다. 그럼 디자인과 친구들을 만나서 저희가 매칭을 해드리고 여러분이 스스로 찾아서 만들 수도 있습니다. 내가 꼭 전공이 아니더라도 이쪽으로 잘하는데 이쪽에 내 능력을 같이 할 사람을 뽑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혼자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우리 커뮤니티 말고 다른 친구들과 함께해도 괜찮습니다. 그 친구들과도 모든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팀을 못 구한다. 그럼 팀 구성을 도와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가시면 됩니다. 전에 그 단톡방에서도 이거 다른 사람들과 해도 되나요? 뭐 이런 질문이 있었는데 거의 자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의 제한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 정보교환.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공모전 사이트에서 대부분 나오지만 거기 말고도 다른 구청이나 시청이나 아니면 관공서나 그런 사이트에서 개별적으로 올리는 공모전이 있어요. 그런 공모전들은 여러분이 몰라서 못 따는 겁니다. 되게 쉽거든요. 그런 공모전 정보들을 저희가 올려드릴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컨설팅. 이게 뭐냐? 솔직히 여러분끼리 대학생 수준에서는 조금 한계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3명의 컨설턴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제 결혼 사진이라서 좀 잘하죠. 저는 전체적으로 마케팅이나 기획 관련돼서 공모전 총괄적인 컨설팅을 해드리고 이분은 영상회사 대표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영상 공모전 하고 싶은데 제가 이 기술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물어보면 됩니다. 직접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그 사무실에 스튜디오가 있어요. 그래서 스튜디오도 여러분들이 무료로 사용할 수 있게 해드립니다. 좋죠? 반응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너무 조용하네요. 네. 자, 그리고 마지막 분은 디자인. 디자인 전공이라도 도움을 받을 수가 있고요. 여러분들이 어떤 문서를 만들었는데 문서를 좀 더 예쁘게 깔끔하게 만들고 싶다. 그런 거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로고 공모전, 무슨 포스터 공모전 이런 것에서도 다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혹시 이거 보셨나요? 반갑습니까? 부산시 교육감 김석준입니다. 옛날에 100만 뷰 찍은 그 영상이 있었는데 이거 만드신 분이 아까 이보셨군요. 약 빨고 만든 거 같죠? 약은 안 팔았다고 합니다. 아무튼 이런 기술을 갖고 있으니까 원래 조금 잔잔한 조용한 영상을 주로 찍는데 이때 돈 주니까 시키니까 해야죠. 자, 이거는 디자인업은 그 포트폴리오고요. 그리고 저희가 혹시 카페위드 어딘지 아세요? 카페위드. 제가 지금 거기 대표를 맡고 있고 그 공간에서 저희가 무료로 커피도 주면서 아주 자연스럽게 할 수 있으니까 언제든지 컨설팅을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모두가 무료입니다. 이게 다 남구 덕분입니다. 남구가 각 구별로 특징이 있는데 저희 남구 특징이 4개 대학이 밀집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청년 관련된 쪽 프로그램이나 청년 관련된 지원 정책들을 많이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십니다. 자, 그리고 지금 저희가 첫 강의부터 한 7, 8회까지 강의가 있고요. 중간중간에 OT도 한 번씩 있는데 만약에 이때 공모전이 뜬다. 그러면은 이때 바로 팀 결성하고 팀 결성해서 모르는 것들을 컨설팅 해주고 제출하고 또 다른 공모전이 뜬다. 그럼 그때 팀 결성하고 컨설팅하고 제출하고 이런 식으로 갑니다. 강의 다 듣고 나서 컨설팅 요청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그냥 바로 궁금하면 언제든지 요청하시면 저희가 다 무료로 해드립니다. 그리고 OT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지금 대학교 1학년 있으세요? 2학년, 3학년, 대부분 4학년은 조금 코로나 이전의 시대를 해서 조금 사람들과 좀 많이 만나기도 했고, 근데 3학년까지는 거의 못 해봤다고 들었거든요. 아유, 불쌍해라. MT도 못 가고. 그러나 그거를 이제는 조금 더 많이 풀렸으니까 좀 더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모여서 계속 자리를 바꾸면서 다른 사람, 이 친구는 어떤 능력을 갖고 있고 어떤 특기가 있고, 나는 이 친구랑 한번 재밌는 프로젝트를 해보고 싶은데 할 수 있도록 이런 OT 자리를 만들어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단톡방이 있습니다. 이건 작년 단톡방인데, 지금 안녕하세요. 저희는 팀원을 구하고 있습니다. PPT 실력이 뛰어난 분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주제로 할 거예요. 안녕하세요. 지금 대한민국 이런 트렌 캐릭터 공모전 팀원을 모집합니다. 해주세요. 여기서 저 같이 하고 싶어요. 해서 다 따로 단톡 만들기도 하고, 이분들도 이런 부분에서 사람 찾고 있습니다. 또는 공모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설문조사를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근데 이걸 어디 가서 잘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이 안에서만 120명 정도가 있거든요. 이 안에서 우리가 다 서로 도와주는 거. 설문조사 100명 분을 그냥 한 방에 해치울 수가 있어요. 안녕하세요. 우리는 경제진흥원에서 주최하는 서포터즈를 하고 있는데요. 설문조사가 필요합니다 해가지고 설문조사 올리면은 참여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공모전을 위한 우리는 모두 하나의 팀이 어벤져스 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 혼자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자기 친구들 단톡방, 우리 과 단톡방 해보자 잘 안 해줍니다. 근데 이 안에서 제가 좀 강제로 시키거든요. 그래서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딱 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왜 지원하셨냐? 여기 왜 지원하셨냐? 다른 말로 공모전의 이점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취업입니다. 저는 이것 때문에 도전했었어요. 취업 잘하고 싶었어요. 제 꿈은 글로벌한 인재가 되고 싶었거든요. 아주 큰 회사에 내가 하고 싶은 일, 돈 많이 받으면서 그렇게 일을 하고 싶었었어요. 그래서 수상 실적은 지금 스펙이 정말 저희 때에 비해서 너무 상향 평준화가 되어 있습니다. 저도 인사과 가끔 도와서 자소서 이렇게 도와주고 보다 보면은 다 똑같아요. 근데 거기서 하나 튀는 게 있습니다. 공모전이. 자소서로도 조금 더 읽어보지만 사람이니만큼 다 읽어보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 밑에 학교 어디냐, 학점 얼마냐, 이런데 이건 다 비슷하고 토익 얼마냐 다 비슷해요. 근데 공모전이 딱 하나 있으면 여기서 이제 빛이 나야 됩니다. 그래서 불합격을 나뉘는데 그때 합격적으로 갈 확률이 훨씬 높아지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제 경험담. 그리고 타 전공 취업. 모르겠습니다. 학교를 자기가 이 전공을 하고 싶어서 온 친구들도 있고 점수 맞춰서 온 친구들도 있을 건데 하다 보니까 이거 나랑 좀 안 맞는 것 같다. 이 내 전공에 안 맞는 것 같다. 좀 그런 생각이 한 번쯤 드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때 내가 진짜 하고 싶은 분야에 대해서 취업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너가 건덕지가 없잖아. 그럴 때 그 관련된 계통에 내가 공모전 수상이나 아니면 거기에 도전한 그런 경험이 있다면은 그쪽으로 내가 넣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관계자 인맥을 엄청 쌓을 수가 있습니다. 큰 회사도 마찬가지고 삼성급 이런 데도 마찬가지고 그 개최 기간에 그 회사 담당자 운 좋으면 사장님까지 보통 끝나고 나면 회식을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같이 제가 전화번호를 주고받고 해서 나중에 내가 자소서를 쓰려고 할 때 대리님 이번에 대리님 회사 넣으려고 하는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 좀 해주실 수 있으세요? 그러면 바로 안짜배기 정보를 알려주실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경력관리 이직. 여기 학생 아니신 분,
인턴하고 있습니다. 인턴하고 있어요. 오케이. 회사원도 내가 들어가 보니 이게 나랑 안 맞더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는 건축가였습니다. 건축가니까 건축밖에 못 넣거든요. 근데 제가 하고 싶은 일은 마케팅 쪽이었어요. 근데 제가 이쪽으로 공모전 해놓으니까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었습니다. 한마디로 선택의 폭이 훨씬 넓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고 싶은 회사에 공모전을 하게 되면 그 자체가 취업 준비가 되고 그 자체가 엄청 즐거울 거예요. 일반 여러분들이 이때까지 해왔던 학교 팀플 과제랑은 차원이 다른 겁니다. 그 다음에 진로. 제가 학생분들 조금 상담도 많이 해드리는데 대부분 이렇습니다. 고민이. 제가 지금 어떤 일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 어떤 일을 잘하는지 모르겠다. 내가 뭘 좋아하는지 잘 모르겠다. 이게 답은 해보면 되는 겁니다. 안 해봤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많이 해봤다고 착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건 아마 학교 안에 있는 과 안에 있는 그 전공 어떤 과제만 해봤지 사회적으로 진짜 여러분이 사회인이 됐을 때 그 던져지는 프로젝트를 안 해봐서 내가 뭘 잘하고 뭘 하고 싶어 하는지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 상금 쏠쏠한 전 어느 정도는 어느 정도 요거 때문에 한 것도 있고요. 저는 일단 경제적 상금 돈을 줍니다. 너무 어서 보이나? 돈을 줍니다. 그리고 부상. 지금 코로나 때문에 거의 재작년 같은 경우는 거의 없었지만 이제 풀려서 어느 정도 많이 나올 거라 생각해요. 그래서 해외 경험을 시켜주는 그런 부상이 많고요. 또는 그 회사 제품을 주는 그런 부상도 많고요. 참고로 저는 빙그레 다녔었는데 빙그레에서 빵 하나 먹으면 그 유통기한 짧은 거 말고 긴 거 뭐 아카페라 같은 거 좀 많이 주거든요. 별로 안 좋아하더니만. 자, 마지막 공모전 도전하는 목적 중에 하나가 자기 개발인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거를 가장 많이 추천드리고 싶어요. 왜냐, 수상을 만약에 내가 못하더라도 그 공모전을 내기 위해서 그 결과물을 만들기 위해서 내가 연구하고 조사하고 결과물을 만들고 작성하고 PPT 만들고 이 과정을 겪고 나면은 여러분들의 레벨은 그 전과 전혀 다른 사람이 됩니다.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학교 팀 과제랑 차원이 다릅니다. 시켜서 하는 거랑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랑 다릅니다. 한번 하고 나서는 여러분 스스로 내가 좀 업그레이드 됐다는 느낌을 확 느끼실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마케팅에 나도 몰랐던 어떤 공대생이 공모전을 위해 생전 인연도 없던 마케팅 책을 한번 읽어봤고 관련 논문을 한번 접해보기라도 했고 그게 쌓여서 실력이 됐고 운 좋게 수상해서 훗날 취업 또는 타전공에 이직하는데 큰 도움을 받았었다. 제 얘기거든요. 여러분도 일단은 선택의 폭을 훨씬 넓힐 수 있을 거라고 말씀드립니다. 혹시 취업 어디 넣어보신 분? 인턴 하신 분? 예. 네. 자소서에 넣어보셨죠? 네. 보통 여러분들 큰 회사 같은 경우에 삼성 예를 듭시다. 삼성 하면은 삼성 채용 사이트가 따로 있어요. 그럼 들어가시면은 각 계열사별로 있고 그 계열사 안에 직무가 있습니다. 내가 넣을 수 있는 직무. 예를 들어 삼성 중공업이라 칩시다. 배 만드는 삼성 중공업. 중공업 안에서도 인상과가 있고 총무가 있고 많잖아요. 근데 만약에 어떤 특정한 전공은 하나만 넣을 수 있어요. 근데 내가 공모전이나 했고 거기에 대한 경험이 있다. 그러면은 하나 더 넣을 수 있는 선택의 폭이 훨씬 넓어지는 게 되는 겁니다. 나중에 넣을 때 여러분들이 4년 돼서 그 취업해서 넣으려 할 때 뼈저리게 느끼실 거예요. 나 여기 넣고 싶은데 넣을 수가 없어. 내가 넣을 수 있는 건 오로지 연관성이 있는 전공뿐인 여기밖이야. 이거밖에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뼈저리게 느끼실 거예요. 자, 넓게 보고 선택할 수 있으려면 지금부터 준비하셔야 됩니다.
아까 1학년 있었나요? 1학년? 온라인에도 몇 분 계셨고 그 참가 신청서 있었는데 아주 저는 박수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 1학년 때부터 하면은 훨씬 더 많은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더 수상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받을 수 있겠죠. 미리 한 사람은 다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서울에는 애들 1학년 때부터 합니다. 다릅니다. 괜히 수도권 회사를 뽑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걔네들 이기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도 해야겠죠. 할 수 있습니다. 미실까? 네. 방점 요새 없네. 자, 그럼 지금부터 저는 같은 고민을 했고 같은 경험을 해본 사람으로서 제 경험담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거는 뭐 전문적인 지식이라기보다는 그냥 술자리에서 어떤 형이 예전에 내가 이렇게 했었어 하는 식으로 편안하게 말씀드릴 테니까 편안하게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간에 필기할 거 있으시면 필기하셔도 되고 사진 얼마든지 찍으셔도 됩니다. 혹시 재수생 있으세요? 재수하시는 분? 예. 저도 재수했습니다. 첫 시험을 쳤는데 좀 잘 쳤어요. 근데 다 떨어졌어요. 어쩔 수 없이 재수를 했는데 재수도 망했어요. 삼수를 했습니다. 삼수를 해서 부산 모 D대를 나오게 됐습니다. 근데 그 과가 제가 첫 시험에 넣었으면 수석이었거든요. 그런 데를 삼수해서 들어갔었어요. 그때 제 심정은 너무 열등감이 심했었습니다. 내 친구들은 벌써 2년 앞당겨져 있고 어떤 친구는 벌써 군대 갔다 오고 벌써 군대 갔고 이게 남들보다 늦었다는 열등감이 너무 심했었거든요. 그때 저는 걔네들 따라잡으면 어떻게 될까 되게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뭐라도 하자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뭘 해야 되지 책도 많이 읽어보고 했었는데 일단 첫 번째로 했던 게 일기를 썼었습니다. 2003년도부터 해가지고 쭉 해가지고 지금도 계속 쓰고 있거든요. 일기를 쓰면서 오늘 뭐 했다 이렇게 썼었는데 좀 책에 읽어보니까 이런 걸 쓰래요. 3가지. 첫 번째, 내가 갖고 싶은 거. 두 번째, 내가 해보고 싶은 거. 세 번째, 내가 가보고 싶은 곳을 한번 써봐래요. 그래서 막 썼었습니다. 연금술사 산티아고가 걸은 이집트로 가는 사막, 그린로즈, 옛날에 고수 나오는 드라마가 있었거든요. 너무 옛날에 그린로즈 배경인 중국 상하이 이런 데 가보고 싶다. 에베레스트 산, 러시아 시베리아 대륙 이런 거 가보고 싶다 많이 썼었어요. 그리고 첫 장에 자기 목표를 썼었습니다. 이름만 들으면 조금 좀 닭살돋아하는 사람도 있었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런 거 쓰라는데 저도 그랬었어요. 이런 거 쓰라는 하는데 그냥 그래도 한번 써봤습니다. 제 목표를. 자, 2006년 나의 목표. 캐드 워드 7따기, 토플 460점 이상. 저희 때는 CBT였거든요. 지금은 IBT로 바뀌었죠. 인터넷 베이스드 테스트 해가지고. 저는 교환학생을 가보고 싶었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글로벌한 인재가 되고 싶었습니다. 매해 어디 해외 출장을 가고 영어 살라살라하고 그런 인재가 되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보디빌더 대회 일상 저희 때 처음 몸짱이라는 단어가 나왔거든요. 그리고 캐논 350D 사고 싶다, 10개국 가보고 싶다, 사진 공모전 입상해보고 싶다, 전국 일주 가보고 싶다 이렇게 썼었어요. 다 안 됐습니다. 다 안 됐는데 그래도 6월달쯤에 조금 올해 초에 적었던 목표를 조금 수정해가지고 책 몇 권 읽기 이거는 계속 필요하다 계속 적고 보디빌더는 난 안 되겠다 복근이라도 한번 해보자. 지금도 안 되고 드로잉 제가 건축 가다 보니까 그림체 떼기 이런 거 해보기 350D보다 캐논 350D보다 20D 사자 이제 조금씩 목표를 수정했었어요. 또 다 안 됐습니다. 그래도 2007년에 또 적었어요. 책 100권 읽기 이제 IBT로 바뀌어가지고 총 점수가 바뀌어서 520점 이상 보디빌더 대회 나가보기라도 하자.
쇼핑몰 구축하자 뭐 하자 공모전 은상 이상 받아보자 막 이렇게 적었었어요. 자 근데 제 목표를 한번 압축을 해보니까 해외 경험을 많이 쌓아보고 싶어하고 그리고 공모전에 입상하고 싶어하구나 이걸로 좀 압축이 되더라고요. 근데 해외 경험을 하고 싶은데 요즘은 좀 비행기 많이 타고 좀 해외 많이 가는 추세인데 저희 때는 진짜 저희까지 한두 명 외국 나가본 정도 기껏 해봐야 뭐 동남아시아 이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해외 경험을 해보고 싶은데 내가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하지? 그럼 해외로 보내주는 공모전에 도전하자. 일석이조로 일타쌍피로. 근데 제가 뭔가 더 공모전을 한다고 했을 때 아마 여러분도 이런 경험 많이 해보셨을 겁니다. 내가 뭘 한다고 했을 때 주변 반응은 대부분 이래요. 네가 되겠나 뭐 그런 시간에 토익이나 해라. 요즘도 이러면서요. 닥치고 토익. 공모전만 노리는 서울 애들이 있는데 네가 되겠나? 실력은 되니? 대부분 이런 말을 많이 들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인간관계가 사람들은 남이 뭔가를 도전해서 잘 되려고 하면은 그걸 끄집어내려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여기 온 것 자체로도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마 마음속에 불시한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뭔가를 하려는 사람입니다. 그때 주변 사람들 말 들으면 되게 솔직히 힘 좀 많이 빠지거든요. 그래도 내가 아무리 그런 말을 많이 들어도 내 일기장 첫 장에 맨날 있는데 내 머릿속에 그냥 각인이 되는 거야. 언젠가는 뭐 공모전 은상 해보고 싶다, 카톡 해보고 싶다, 막 각인을 시켰습니다. 제 스스로. 저도 모르게. 근데 진짜 웃긴 게 하나 있었습니다. 동아대 나오시면 계세요? 동아대 거의 다 남부라서 없네. 저희 동아대 그 게시판에 보면은 그 108계단 유명한 데가 있네요. 계단 올라가다 보면 게시판이 있어요. 학교마다 각 게시판이 있잖아요. 거기 보시면은 무슨 공모전, 무슨 뭐 공모전, 이것도 무슨 공모전. 공모전이 이렇게 많았었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마 이런 포스터를 옛날부터 붙어 있었습니다. 근데 대학교 1학년 때는 슈퍼마신다고 보이지도 않아, 보지도 않아. 군대 갔다 와서 이제 정신 차리고 뭘 하려고 했을 때도 그때는 또 공모전에 대한 생각이 없었으니까 안 보였고. 근데 이제 공모전 하나 해야겠다 싶으니까 이런 포스트가 엄청 보이더라고요. 여러분들 인스타그램에서 뭐 올릴 때도 예전에는 넘겼는데 만약에 이런 관심을 갖고 있으면 그 공모전에 대한 그게 딱 뜨면은 바로 멈춰오실 거예요. 기회는 찾으려 하는 사람에게만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관심을 안 가졌을 때는 내 코앞에 있어도 그냥 이게 내 정보가 나한테 안 들어가. 근데 내가 거기에 관심 갖고 있으면 저 멀리 붙어 있어도 자기 눈에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도전했던 공모전은 주택공사 공모전이었습니다. 지금 LH로 바뀌었죠. 자, 주택공사 마케팅 논문 공모전이었습니다. 왜 이걸 선택했냐면은 제 전공이 건축가였고 아무래도 내가 조금이라도 좀 아는 분야로 시작하면은 좀 편하지 않을까? 그런 거에서 좀 시작을 했습니다. 무엇보다 일단 중국을 권해줬었거든요. 자, 그러면은 제가 단계를 설명드릴 건데 첫 번째로 제일 중요한 게 자료조사입니다. 보통은 공모전에서 모이자 하면은 아이디어 회의를 하자고 모여요. 아이디어 회의 하기 전에 머리에 뭔가 든 게 있어야 아이디어가 나오겠죠. 보통은 아이디어 회의하자고 먼저 모입니다. 거기서 나온 아이디어는 90%가 실효성이 없을 겁니다. 자, 일단은 자료조사를 하면서 뭘 보냐, 그 주제에 대해서 일단 공부해요. 윤리경영, 뭐 4차 산업혁명. 윤리경영이 어떤 거지? 이때 저희 때 처음 나왔던 말이거든요. 윤리경영의 예시는 뭐가 있고 어느 회사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고 일단 윤리경영의 뜻은 뭐고 이런 거를 한번 찾아봅니다. 4차 산업혁명, 요새는 뭐 대부분 아시겠지만 처음 나왔을 때 4차 산업혁명 뭐지?
뭐 AI나 이런 것들을 드론이나 이런 거 합쳐가지고 하는 게 4차 산업혁명이구나. 어느 정도 공부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제출 형식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출 형식이 논문이다. 그럼 논문을 어떻게 쓰지? 논문 양식이 어떻게 되지? 그걸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또는 기획서를 낸다. 그럼 기획서를 어떻게 쓰지? 기획서의 절차, 뭐 스텝, 뭐 그런 체계는 어떻게 써야 되지? 그리고 그 주체 회사에 대한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알짜배기 아이디어가 나오게 됩니다. 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 주제에 대해서는 공부할 때 저는 이렇게 말씀드려요. 보통은 뭐 인터넷으로 바로 찾고 이렇게 하는데 저는 거기 관련된 1단계가 거기 관련된 다큐멘터리를 봐요. 왜? 그 다큐멘터리는 그 방송국 PD가 일반 대중들을 위해 아주 쉽게 다양한 예시와 영상 자료를 넣어서 만든 동영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짧은 시간에 거기에 대해서 빨리 정보를 흡수할 수 있다. 두 번째, 뭐 예를 들어 마케팅이나 칩시다. 마케팅 뭐 두꺼운 서적 뭐 이런 거 말고 기본서, 뭐 마케팅 무작정 따라하기, 뭐 일주일 만에 보는 뭐 마케팅복 이런 것들을 먼저 보는 거예요. 그러면 훨씬 더 안짜르게만 빨리 그리고 전체를 이해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관련된 논문을 한번 찾아보고 두꺼운 책은 안 봐도 돼요. 안 봐도 돼요. 저는 아직도 그런 거 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런 식으로 주제를 하다 보면은 완전 멍청이 수준에서 어느 정도 수준이 올라오게 됩니다. 그 주제에 대해서. 그리고 찾다 보면은 좀 문제점이 발견할 수도 있고 거기서 조금씩 아이디어가 나올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부산 스마트시티 아이디어 공모전 나왔다. 스마트시티가 뭐지? 뭘 의미하지? 스마트시티가 그 도시에서 사람들이 생활하면서 발생하는 데이터를 어떻게 수집하고 어떻게 활용하고 이걸 통해서 어떤 걸 만들어내고 하는 그런 거를 스마트 시티라고 하는구나 라고 알 수가 있겠죠. 저 그러면서 논문이나 뭐 요새 또 유튜브 얼마나 잘 돼 있습니까? 웬만한 뭐 주제처럼 다 나오잖아요. 그렇게 공부하다 보면은 이런 건 어떨까? 이거 이렇게 하면 어떨까? 하는 아이디어가 실효성 있는 아이디어가 나올 겁니다. 또 뭐 예를 들어서 폐자원 활용 공모전입니다. 그러면은 폐자원 활용 사례가 뭐가 있지?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지? 여기에 대해서 알아보려면 어디다 알아야 되지? 어디다 뭐 찾아봐야 되지? 저 같은 경우는 구청에 전화했을 겁니다. 지금은 폐자원 활용에 대해서 여쭤보려면은 그 뭐 구청에 어디로 전화하면 됩니까? 네. 방금 하나 들었죠? 자원순환과 전화해가지고 네 남구청입니다. 저 자원순환권 좀 바꿔주세요. 뭐 때문에 그러시죠? 저 학생인데 이런 것 때문에 전화했습니다. 그럼 바꿔줘요. 공무원분들 되게 친절하시거든요. 되게 많이 알려주고 뭐 메일로 뭐 보내달라면은 다 알려줍니다. 그리고 물어보는 방법도 여러 가지입니다. 근데 약간 운이 나빠서 내가 전화했을 때 그분이 바쁘다 그러면은 대충 이런 경우가 좀 있어서 제일 좋은 방법은 홈페이지 올립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부산 남구 어느 대학에 다니는 어느 학생인데 여기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러분들의 뭐 정보를 얻고자 이렇게 올렸습니다. 하면은 거기는 증거가 그 누가 물어봤던 증거가 있기 때문에 친절할 수밖에 없거든요. 모든 정보를 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식으로 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정보를 얻어가는 방법조차 여러분이 공모전을 준비하면서 알게 되는 겁니다. 진짜 1도 몰랐을 그 주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준전문가가 된다는 느낌을 조금씩 느끼실 거예요. 그 다음 그 회사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자, 그 회사에 대해서 히스토리를 파악했는데 한번 가볼게요.
첫 번째, 이 회사의 과거에 대해서 어떻게 파악하냐. 저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삼성중공업이다. 회사 개요부터 뭐 삼성중공업이 지나온 게 뭐 인재상 이런 것까지 한 번씩 적어봤어요. 여기 보시면은 1번부터 쫙 이래 돼 있는데 솔직히 이거는 너무 FM이고 다 할 필요 없고 그냥 내가 필요하다 싶은 부분만 내가 따로 찾아서 적어보는 겁니다. 자, 뭐 경영 이념 및 비전도 한번 적어보고 이 회사 경영 비전은 이렇네. 이 회사 로고는 이렇네. 이런 것도 한번 찾아봅니다. 근데 또 찾다 보면 이런 정보도 알게 됩니다. 삼성 로고잖아요. 삼성 로고 특징이 뭐냐면 이 부분이랑 이 부분이 뚫려 있어요. 그래서 뭐 국내를 벗어나 세계를 향한 열린 경영을 하겠다. 그래서 얘네들 인재상이 열린 마음, 열린 머리, 뭐 보이더라? 어디 있더라? 열린 마음, 열린 머리, 열린 행동 이렇게 되는 거죠. 또 예를 들어 쿠팡 로고의 의미는 컬러 이월 데이지. 당신의 삶을 다채롭게. 쿠팡 안 하는 게 없잖아요. 뭐 제품도 다 하지, 쿠팡 플레이하지, 쿠팡 이차지. 나중에는 보험, 금융 점점 넓혀갈 거예요. 이거를 알아야 이렇게 공부하다 보니까 이 회사의 기본 개념이 이렇구나 이거를 알게 되지. 자, 그리고 또 다시 삼성으로 돌아서 삼성 조선량이 생산량이 이 당시에는 세계 2위네. 수주장 보도 2위네. LNG선 초대형 컨테이너선 오프쇼어가 1위구나. 그러면은 지금 뭐 시베리아라다. 지금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전쟁에 의해서 뭐 석유관이 끊기고 이랬는데 이거를 지금 LNG선을 좀 더 다른 뭐 어떤 더 개선을 해서 그 러시아에 뭐 문제가 생겨도 할 수 있는 이런 거를 제가 추천드립니다 하면은 좋은 아이디어가 되는 거죠. 그냥 무턱대고 나오는 아이디어가 아니라. 그래서 심도 깊은 자료조사 공부한 다음에 나온 아이디어가 알짜배기 아이디어가 될 겁니다. 이거는 제가 빙그레 취업할 때 썼던 건데, 그러니까 지금 준비해 놓는 게 나중에 여러분들 취업할 때 써요. 자소서 써보신 분들 알겠지만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 첫 번째 유형은 뭘 써야 할지 모릅니다. 내가 이 편 뭘 쓰지? 특히 우리 회사의 지원 동기에 대해서 쓰시오. 쓸 말이 없거든요. 왜? 뽕 많이 주니까 가지. 근데 그 회사에서 알고 공부하면은 건덕지더라고요. 내가 이것 분야에 내가 관심이 있었는데 당신 회사가 여기 1위더라. 난 1위에 대해서 하고 싶다. 이래 할 말이 생기는 겁니다. 이거는 좀 아까보다는 좀 간단하죠. 회사 개요, 공장이 한국에는 4군데가 있구나. 뭐 빙그레 로고에는 빙그레 뜻이 뭐냐면은 어린아이의 방그레, 노인네의 번그레, 젊은이의 빙그레가 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건 빙그레라고 생각한다 해서 또 빙그레로 이름을 지었어요. 아무튼 이런 것도 공부하다 보니까 하다 보면은 이 회사가 내 회사 같습니다. 그리고 보통 여러분들 그 조사하라고 하면은 그냥 인터넷에서 보고 눈으로 가요. 눈으로 보고 대충 이러냐. 머리가 저는 그렇게 똑똑하지 않아서 하루 이틀 지나면 까먹더라고요. 근데 여러분이 한번 정리해 보면은 다시 보는데도 한 5에서 한 10분 걸리는 걸 한번 정리해 놓으면 한 2, 3분 만에 다시 내가 딱 머릿속에 각인을 시킬 수 있을 거예요. 이 자료 하나하나가 여러분들 나중에 취업할 때 또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포맷을 정해서 정리하는 습관이 여러분의 자산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 현재. 이 회사에 대해서 현재에 대해서 어떻게 하냐. 과거는 내가 아까 이렇게 항목을 만들어서 거기에 대해서 조사해서 넣으면 됐었잖아요.
현재는 그 회사 홈페이지 가서 그 CEO 신년사를 보면 거기에 다 나와 있습니다. 왜냐? 모든 회사가 시무식이나 한 해가 끝날 때 CEO 인사말을 적어요. 그리고 그 인사말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각 정사적으로 메일을 다 돌립니다. 자, 우리는 어떻게 찾냐? 한번 가볼게요. 빙그레 홈페이지 딱 들어갔습니다. 보통 맨 첫 장에 있습니다. 아니면 뭐 스토리 이런 데 들어가서 CEO 인사말이 있네. 클릭. 그러니까 막 주저주저 써놨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잘 안 보이시겠지만 67년에 창립된 빙그레는 끊임없는 도전과 혁신으로 이렇게 이런 거 만들었습니다. 바나나 우유, 투게더, 요플레, 메로나 같은 대중적이면서도 독보적인 제품들을 시장에 내놓아 고객들의 큰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이게 대충 그냥 보통 그냥 하는 말이고요. 근데 이제 우리는 빙그레가 좀 신체 오래된 회사라는 느낌이 많이 듭니다. 신제품이 많이 없거든요. 제가 퇴사할 때쯤에 신제품이 나왔긴 했는데 망했고요. 요파라는 제품이 있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맨날 옛날 거에만 치우치는 것 같다. 그래서 이제 계속 혁신하고 새로운 도전을 하자. 마음속으로 CEO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직원들아 좀 새로운 제품 좀 제대로 만들어 보자. 이 말을 함축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 다음 국내 시장에서 검증된 우수한 제품력과 브랜드를 중심으로 국내에서 이미 검증됐잖아요. 이제 해외 시장에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직원들아 이제 우리나라 보완됐고 MS 마켓시어는 어느 정도 됐으니까 이제 해외로 좀 가보자 하는 거. 예를 들어 공모전에 그 빙글에서 마케팅 공모전을 했는데 어느 한 친구가 국내 시장은 적극 공략하여 지금 MZ 세대들을 위한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야 한다 하면은 바로 안 보겠죠. 회사에서 원하는 게 남구청을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저희 구청도 하나의 회사입니다. 관공서의 회사입니다. 제가 아니나 다를까 홈페이지 들어가봤어요. 바로 첫 화면에 뜨시더라고요. 구청장님이 안녕하십니까 남구청장님 박재범입니다. 저희는 남구는 4개 대학과 52개 초중고 비롯하여 이렇게 해서 교육과 문화의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이 만들어진 겁니다. 교육을 위한, 여러분들을 위한. 자, 그 다음 금융허브인 문현금융단지가 있는 부산 신성장 거점 도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좀 있으면 BIFC2가 생긴 거예요. 이 말은 부총장님이 마음속으로 여러분들, 공무원 여러분들, 교육과 문화, 그리고 금융 관련된 일을 좀 더 열심히 합시다 라고 던지시 바랍니다. 또 뭐 동해안 해파랑길 지금 좀 있으면 이제 트램 생기잖아요. 들어보셨죠? 그래서 스카이워크 뭐 이런 거 합니다. 여러분, 지금 공무원 여러분들 이제 남부 그 관광 자원에 대해서 좀 더 신경 씁시다라는 말을 또 던지시는 겁니다. 이 말인즉슨 CEO 인사말에 이 올해 우리 회사가 나아가야 할 주요 사업에 대해서 함축적으로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미래는 이런 겁니다. 우리가 앞에 공부를 했잖아요. 기존에 이 회사가 이런 걸 해왔는데 찾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더라. 그거를 이제 우리 대학생의 아이디어로 이런 방법으로 해결해서 이런 방향으로 가자라고 제시하는 게 그게 기본적인 정석 프로세스겠죠. 자, 저도 이제 아까처럼 이제 주택공사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습니다. 뭐 주택공사가 뭐한지도 몰랐었어요, 솔직히. 그냥 공기업으로만 알고 있었지. 자료 조사를 하면서 일단은 주제가 경영혁신이었으니까 경영혁신에 대해서 공부하고 뭐 마케팅 공부하고 뭐 설명하고 우수 혁신 사례도 보고 이렇게 막 조사를 했었습니다. 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게 제가 26살 때였으니까 10년 전쯤에였는데
놀랍게도 지금이랑 똑같아요. 공기업이다.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기강이 해이해야 됩니다. 작년에 한번 크게 그랬죠. 경영부실 지금 그때 당시만 해도 적자가 뭐 몇천억 정도였습니다. 공기업이 고질병이다. 윤리경영 그 당시에도 많은 피해가 있었거든요. 놀랍죠? 제가 이런 거 다 찾아냈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제가 문제점으로 찾아냈었어요. 그럼 이거를 어떻게 해서 풀어내서 우리가 결과물을 만들어낼 건가? 저는 아이디어는 정부처럼 반짝이면서 나오는 게 아니라 끝없는 질병 끝에 나오는 게 이게 아이디어라고 생각해요. 아까 말씀드렸던 공부하고 그러다 보면 나오는 게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막 이때는 제 친구 둘이서 했습니다. 둘이서 막 술도 먹으면서 막 같이 막 공부하면서 막 아이디어를 냈는데 공부하다 보고 공부도 하고 이때는 또 젊었으니까 막 아이디어가 넘쳐났었거든요. 그래서 아까 그 문제점들을 아까 뭐 경영 부실 뭐 윤리상 해이 뭐 이런 것들을 너무 아이디어가 많이 나오니까 안 되겠다. 너무 그냥 해버리면은 좀 주저주저하는 것 같으니까 주제를 정해서 딱 5가지로 하자. 땅, 불, 바람, 물, 마음. 5가지 힘이 보면 옛날에 그 애니메이션이 있었거든요. 자, 그럼 5가지로 땅. 자, 건축에서는 아무래도 CO2도 많이 배출하고 환경 파괴적일 수 없는 산업이다. 하지만 다양한 VE, 밸류 엔지니어링을 통해서 뭐 그 자연을 해치지 않고 할 수 있는 그런 공법들을 해야 된다 하면서 공법들을 막 찾아가지고 어느 정도 나열을 했었고, 그 다음 불. 공기업의 기강 해이는 이제는 안 된다. 열정적인 불로 여러분들이 이제 뭐 전사적으로 열정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또 찾아서 넣었었어요. 그 다음 바람. 이 당시에 엄청 언론의 문매를 많이 맞았었거든요. 저는 그게 하나의 시련이라고 봤습니다. 근데 깃발이 가장 아름다운 때가 바람이 불어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시련을 지금 이겨내야 여러분들이 뭐 더 좋은 회사로 발전할 수 있다 하면서 또 이런 아이디어로 해가지고 막 적어냈고, 그 다음 이제 물, 윤리경영. 이런 게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뭐 군대에서 보면은 전화 받을 때 통신보안이라잖아요. 통신 그걸 보안을 스스로 계속하는. 그래서 이때부터 어떻게 했냐면 전화 받을 때 네 뭐 깨끗하고 청렴한 뭐 주택공사입니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게끔 스스로 하게끔. 그런다고 안 고쳐졌지만 아무튼 그런 요소들을 많이 적어줬고요. 마지막에 마음. 이 모든 것이 합쳐서 마음이 되어 휴먼시아. 이때 그 브랜드는 휴먼시아였거든요. 지금은 뭐딴 걸로 바뀌었는데. 그래서 이런 브랜드로 여러분들이 나가야 한다 하고 만들었었습니다. 저희가 딱 만들고 나서 친구랑 이제 다 만들고 술 한잔하면서 뭐 천재가 와 어째 이렇게 잘 쓸 수가 있지? 아까 앞에 내용들을 이렇게 잘 적어가지고 막 중간중간에 사진도 넣고 이렇게 해서 막 넣었어. 이제 중국 갈 준비 됐다. 이제 뭐 여권이나 만들어야 되나? 중국말 좀 배워볼까? 샤라샤라 하면서 했는데 예선 탈락했습니다. 바로 강탈했습니다. 왜? 제일 답답한 게 왜 떨어졌는지를 말 안 해주거든요. 보통 요새 제일기획 이런 데는 왜 떨어졌는지 말해주긴 하는데 왜 떨어졌는지 너무 답답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 더 가장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가 대학생들 그렇고 어른도 그렇고 가장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공모 요강을 한 번만 봅니다. 이거 주제 이렇게 하면 되겠네. 뒤도 안 돌아보고 바로 써요. 일단 내보고자라는 마음도 많이 생기고 솔직히 하다 보면 힘들거든요. 자, 여기서 질문. 회사에서 공모전은 왜 열까요? 첫 번째, 자선사업. 두 번째, 청년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기 위한 기업의 CSR 활동.
세 번째, 돈이나마 돌았어. 네 번째, 자기 회사에 좋은 아이디어를 만들려고 뭐 이런 게 있는데 그때 다 다르지만 거의 다일 수도 있고, 하지만 그 당시에 그 회사가 그 공모전을 내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공모전 공모 요강에 다 나와 있어요. 그 모든 주최자의 목적과 의도가 있는데 그걸 계속 보면서 그 종이 한 장을 뚫어져라 보면서 빙의 이 한 단어 한 문장을 이 사람은 왜 썼지, 어떤 의도로 썼을까, 이거를 보면서 집요하게 파헤쳐야 돼. 모든 그들의 목적과 의도는 모집 요강에 다 나와 있거든요. 혼자 착각 속에 만든 공모전은 아까 말씀드렸던 주택공사 공모전, 진짜 제 친구와 저와 혼자 착각 속에서 우리 둘이 신나서 만들었던 거예요. 그들이 원하는 게 뭔지도 모르고. 결과적으로는 왜 떨어졌냐, 지금 생각해보면 일단 양식 안 맞았지. 양식 내 마음대로 했지. 두 번째, 주제도 그들이 원하는 주제가 아니었지. 그리고 그 당시에 이 주택공사가 원하는 그 공모요강이랑 전혀 다른 쪽이었어요. 이렇게 해서 첫 공모전은 처참하게 실패했어요. 주변 반응이 다들 이랬어요. 진짜 좀 비웃고 막 멸시하고 막 그랬었는데 기가 꺾이죠. 저도 힘도 많이 기가 꺾이죠. 하지만 어쩝니까? 제 일기장 첫 장에는 항상 이 공모전 은상 이상이라는 이 말이 계속 보이는데, 그래서 한 번 실패한 걸로 그냥 그만두지는 않더라고요. 포기는 안 되더라고요. 그래도 마음속에 계속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이 다음 내용은 10분만 쉬었다가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분들 지금이 2시 57분인데 2시 57분인데 3시 5분에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시 5분까지 휴식했다가 다시 들어올게요.